김치의 땅에서 유학을 하거나 거주하고 일할 계획이라면 한국의 행동 문화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기억하여 어색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아니, 여기가 진짜 후진국이라던 한국이 맞다고요? 한국 방문한 미국 수중 발레팀이 동네 문화센터에서 경악한 이유. 여기 한국의 행사장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던 미국 여성이 깜짝 놀란 채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르다더니 이건 내가 중국에서 경험했던 모습과 똑같잖아. 한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실망한 이 여성은 씩씩거리며 행사장으로 향했지만 행사가 끝나고 똑같은 곳을 다시 지나게 된 이 여성은 이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주저앉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수영선수 나탈리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에서 정말 믿기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이 경험을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일단 저는 수영선수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살고 있는 주에서 꽤나 촉망받는 선수였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저는 당연히 실업팀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출전했던 전국대회를 인상 깊게 봤다던 중국 수영 감독이 제게 놀라운 제안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제가 중국의 대학교에서 수영조교로 일하며 중국의 실업팀에 들어온다면 중국 대학교의 학위뿐만 아니라 제가 수영선수로서 최고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게 후원해준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제 인생을 수영에만 올인하고 싶지 않았기에 이건 꽤나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미국에서 실업팀을 구한 것도 아니기에 중국행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3개월 동안 어학당에서 중국어를 배운 뒤 중국 대학교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대학교의 첫인상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미국 대학교 못지않게 캠퍼스도 컸고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었거든요. 또한 중국 대학교 측은 지역 주민들을 배려해서 주말마다 수영장 등의 각종 편의시설을 개방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지역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캠퍼스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국에 대한 제 마음은 2주일도 채 가지 못했는데요. 이곳 수영장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도 많이 겪어야 했거든요. 일단 저는 주말마다 이용할 선수용 수영 레인 하나를 배정받을 수 있었는데 중국인들은 정말 충격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들은 수영 팬티가 아닌 그냥 일반 속옷을 입고 물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그때마다 경악을 하며 수영장에서는 수영복이 필수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입은 건 수영복이라고 우기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중국인들의 황당한 억지에 당황했고 그 즉시 카운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중국인 직원의 말이 가관이더군요. 수영장에 옷을 입고 들어가면 그게 곧 수영복이지 뭘 대단한 걸 바라는 거야. 저는 그녀의 주장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결국 그녀의 너무나도 당당한 태도에 말문이 막혀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깨닫고 말았죠. 중국인들이 속옷만 입고 수영을 즐기는 건 제가 다음에 보게 된 장면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중국의 수영장은 아무리 봐도 물 색깔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일반인이라면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평생을 수영만 해왔던 저는 수영장 물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저는 그게 중국인들이 수영장 물속에서 본 때의 소변 때문이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중국인 아이가 수영장 귀퉁이의 배수구에 소변을 보는 것을 목격하고 말았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고 그 아이에게 주의를 줬는데 갑자기 아이 엄마가 달려오더니 충격적인 말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아이가 소변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수영장 물 안에서 대놓고 소변을 보는데 왜 내 아이한테만 그러는 거야? 그랬습니다. 중국에서는 수영장 물 안에서 소변을 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이었고 가끔 물속이 따뜻해지곤 했던 것은 중국인들의 소변 때문인 거였죠. 하지만 여전히 수영장 관리 직원은 수영장 물이 많으니 소변이 희석돼서 괜찮다라는 황당한 소리만 해댔고 조치를 취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뭐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버티자는 생각뿐이었는데 저는 곧이어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중국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맙니다. 어떤 중국인 감습생이 수영을 하다가 수영복을 치켜 올리더니 그대로 대변을 배출하고 가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런 믿기지 않는 상황에 수업이고 뭐고 곧바로 물속에서 빠져나왔고 충격을 받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한 달 넘게 근무하면서 수영장 물을 교체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죠.
즉 저는 그동안 중국인들의 대소변이 가득한 똥물에서 수영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도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중국인들의 형편없는 시민의식에 학을 뗐고, 중국이 아무리 훌륭한 시설에서 좋은 커리어를 보장해준다고 해도 절대로 여기서 살 수는 없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죠. 그때 저는 곧 한국에서 대규모 K-팝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K-팝을 꽤나 좋아해서 수영장에서도 늘 K-팝을 들으며 안정을 찾곤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거의 정반대에 있는 나라기에 저는 그동안 K-팝 행사를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미국에서 열리는 K-팝 공연에 참여해 보려 해도 너무나도 인기가 많아서 도저히 표를 구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지금 한국 바로 옆에 있는 중국에 있고, 이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저는 한국에서 K-팝 공연을 즐기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게 된 한국에서 저는 곧바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죠. 일단 첫날은 숙소에서 머물고 다음날 콘서트를 위해 지하철에 탑승했는데 역시나 역사 안에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제가 미리 알아봤던 물품 보관소가 꽉 차서네요. 도저히 짐을 보관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콘서트 이후에도 서울 이곳저곳을 구경하기 위해 백팩에 많은 물건들을 담아서 가져온 상태였기에 무척이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는 곧 한국 물품 보관소의 이상한 점을 눈치채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분명 물품 보관소가 꽉 차 있는데 물품 보관함 위로 수많은 백팩이 올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는 이런 백팩 안에 폭발물을 넣어두는 경우도 많기에 이런 뜬금없는 곳에 백팩이 올려져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심지어 현재 지하철역에는 콘서트 때문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는데 미국에서 묻지마 테러가 일어나는 곳 또한 이렇게 대형 행사가 열리는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인 경우가 많으므로 저는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두 개의 백팩도 아닌 폭발물이 든 백팩이 수십 개나 쌓여있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 백팩들에 폭발물이 들어있다고 확신하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체 누가 자신의 귀중품을 보관한 백팩을 이런 공개된 곳에 방치하겠어요? 미국이었으면 이런 짐들은 5초 만에 전부 도난당하고 말 거고,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도 마스터키를 이용해 수영장 라커룸 안에 있던 귀중품들을 전부 털어버리는 사건이 꽤나 많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물품 보관함 위에 방치된 백팩 안에 정상적인 것들이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가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벌벌 떨고 있자 어떤 한국인 남성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제게 말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어디 불편하신가요? 저는 홀린 듯 그에게 제가 걱정하는 것들을 말해주었고, 제 말을 들은 그는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글쎄요. 저는 살면서 한국에서 폭발물 관련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는걸요. 그리고 저도 꽉 찬 물품 보관함 옆에 제 가방을 보관할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저도 용의자가 되는 건가요?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은 안전하니 걱정 말라는 말을 건네더니 정말로 물품 보관함 옆에 땅바닥에 자신의 백팩을 두고 가버렸어요. 저는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만약 이 남자의 말이 사실이어도 아니면 거짓이어도 한국인들은 전부 미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팩을 메고 콘서트를 즐길 수는 없기도 했고, 백팩 안에 대단한 물건들이 들어있지도 않았기에 결국 저도 한국인들처럼 백팩을 땅바닥에 두고 콘서트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콘서트는 정말 대단했어요. 콘서트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불안감에 떨던 저였지만 한국 콘서트에 미친 듯한 분위기와 TV로만 접했던 한국인들의 떼창을 실제로 보니 일전의 무인 보관함에서의 일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저도 한국인들 사이에서 미친 듯 놀았고, 콘서트가 끝난 뒤 다시 지하철역의 무인 보관함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짐이 사라져도 괜찮으니 제발 지하철역과 사람들만 멀쩡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무인 보관함에 도착한 저는 멀쩡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제 백팩을 보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로 훔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다른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니 다들 자신의 짐을 주섬주섬 챙기고 있을 뿐 짐이 사라져서 어리둥절해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봤기에 당황스러운 감정마저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게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다음날 저는 길을 걷다가 충격적인 건물을 발견했거든요. 그건 바로 문화센터였는데 한 건물 안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놓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수영장 한 번 가려면 차를 타고 30분은 나가야 했는데 한국은 거주 단지 앞에 수많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다니 저는 이 건물에 흥미를 느껴서 한번 입장해 보기로 했어요. 그러자 중국에서와는 달리 무척이나 친절하고 영어도 유창한 직원이 저를 맞이해 주더군요. 그녀는 친절하게 수영장 요금은 무료고 수영복은 저렴한 가격에 대여해주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약간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수영장에서는 꽤나 교육을 잘 받았다는 사람들조차 수준 낮은 교양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수영장을 무료로 개방한다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한 사람들로만 가득하지 않을까 두려워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어제 한국에서 기적과도 같은 경험을 했고 일단 한번 한국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수영장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은 동네 수영장임에도 선수용과 일반인용 그리고 어린이용 레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물 상태도 굉장히 깨끗했거든요. 사실 중국의 수영장 관리 상태가 워낙 충격적이긴 했지만 미국 수영장도 그다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수용 수영장은 조금 다르지만 그냥 일반적인 수영장에서는 악취도 나고 물도 그다지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그저 동네에 있는 흔한 수영장임에도 투명한 물에 녹이 쓴 곳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또한 한국인들의 수영장 매너가 어찌나 좋던지 한국인들은 실력별로 알아서 레인을 찾아가서 수영을 즐기고 있었는데 이건 중국인들의 레인 한복판에서 뜬금없이 멈춰서 진로 방해를 한다든지 레일을 가로로 가로지른다든지 하는 민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물론 한국인들은 어린이들조차 수영장 안에서 볼 일을 보는 수준 낮은 행위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사실 중국인들의 수중 소변에 치가 떨렸던 저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인들을 관찰해 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아이들조차 반드시 물속에서 나와 화장실에 다녀오는 놀라운 매너를 보여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매너 있는 한국인들 덕분에 선수용 레일에서 정말 쾌적한 수영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수영다운 수영을 하니 몸도 한결 가벼웠고 차라리 중국이 아닌 한국 감독이 내게 제안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절로 들었죠. 저는 몇 시간 동안이나 한국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겼지만 제 몸을 민망할 정도로 뚫어져라 쳐다보는 중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기분 나쁜 눈빛을 보내지도 않았기에 더욱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던 것 같네요. 어쨌든 수영을 마친 저는 이왕 온 김에 문화센터 꼭대기층에 있는 찜질방까지 경험해 보기로 했는데요. 사실 찜질방은 유튜브에서나 봤지 직접 경험하는 건 처음이기에 약간 긴장도 됐어요. 그러나 이런 긴장감이 무색하게도 뜨거운 온탕에 몸을 맡기니 수영으로 쌓인 근육의 피로감이 싹 달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불가마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숨쉬기도 어렵고 죽을 것 같이 답답했는데 조금만 버티니 몸속의 노폐물과 중국에서 얻은 똥독이 전부 배출되는 것 같은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한국인들처럼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을 수는 없었지만 불가마는 확실히 엄청난 매력을 가진 곳이었어요. 심지어 찜질방에는 안마의자와 각종 스트레칭 기구까지 있어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근육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운동 후 회복이라는 과학적인 개념이 거의 없다시피 하며 미국에서도 근육을 풀기 위해서는 안마사를 직접 불러야 하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시설이 그저 동네에 당연하다는 듯 존재할 수가 있는 건지 한국은 정말 보면 볼수록 천재적이고 놀라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천재적인 문화센터 덕분에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3층에 있는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제 수준, 사람들의 시민의식, 문화 수준 등 뭐 하나 빼놓을 게 없는 한국의 모습은 정말 감동 그 자체였고 이런 한국의 모습은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가득했던 저조차도 혹하게 만들 정도였어요. 한국은 제 악몽 같았던 중국에서의 트라우마까지 완전히 없애줬을 정도였으니 이 나라가 요즘 왜 이렇게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만 같았죠. 한국은 수영이라는 스포츠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 좋은 선수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이기에 저는 다음에 국제대회 등의 명목으로 다시 한번 한국에 방문해 보고 싶네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과는 차원이 달랐던 한국의 충격을 받았던 미국인의 사연이었습니다. 동방에이지국 대한민국